안녕하세요. 2022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저희 세움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세 분을 모시고 세움온 상담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저희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됐죠. 네, 세움의 아이들을 쭉 만나주시고 또 그 부모님들, 양육자들 만나주신 우리 엄혜선 선생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캐는 상담심리사, 부캐는 송은이를 닮은 독서치료 강사 모모쌤 엄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어렵게 상담심리사 1급 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네.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임상 슈퍼비전을 받고 임상 케이스가 어느 정도가 돼야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시간으로 하면 심리 검사까지 네. 하면 거의 200케이스 이상 네. 수련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세움온 상담실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어떻게 알고 또 누구의 또 인도를 받아 하셨는지. 열세 삼촌이 모모쌤 좋은 곳이 있어요.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곳이 바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우리 아이들, 수감자의 수용자의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해서 정말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어찌 보면 소수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모쌤은 어쨌든 상담을 그동안 쭉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동안에 수용자 자녀나 가족을 만나보신 상담 세팅에서 만나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그 이전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자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해자에 남겨진 가족과 자녀는 여기서 처음 만나기 시작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상담실이 되게 많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도 수용자 자녀들은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었네요. 네. 그러면 우리 많이 만나셨는데 그럼 저희 아이들이 다른 그동안 모모쌤이 만났던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나요? 다른 기관, 대학원이나 아니면 일반 센터에서 만났던 그런 친구들은 주로 부모 자녀의 갈등이나 또래 관계, 진로, 그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 아니면 ADHD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심리 내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면 이곳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일단은 범죄자의 자녀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씻을 수 없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그런 수치심을 간직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세움이라는 곳이 지금 대표님만 만나도 너무 편한데 이 친구들이 오면 일단 문을 넘고 온 거죠. 그쵸. 문턱을 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학교나 센터에서 20회기, 30회기 상담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아빠가 사실은 수감됐어요. 이 얘기를 못하죠. 아무에게도 못합니다. 근데 세움에서는 그걸 먼저 오픈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담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났던 가족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또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친구들 지금 한 3명 정도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내담자 비밀 보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마약 관련된 그런 것으로 엄마가 수감되었다가 잠깐 가석방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겨진 자녀들은 친척 집에 남겨져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아이가 근데 엄마는 보고 싶었는데 엄마도 자기 몸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엄마의 생일 선물이라고 진흙으로 만든 케이크를 엄마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너무 펑펑 우셨거든요. 도대체 내가 아이한테 어떤 이런 상처를 준 건가.
근데 그 친구가 지속적인 세움의 돌봄을 받고 네, 있잖아요. 받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고 네. 아버지가 수감이 되고 엄마는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보호센터를 여러 군데를 거친 보호기관을 뭐 해바라기 네. 센터나 여러 가지들 네. 그 기관을 전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심리검사와 그쵸, 얼마나 그쵸. 많은 그 네. 증언과 네. 면담과 거기에 이제 시달렸겠어요. 굉장히 이 친구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얘기했던 자기가 거쳤던 그런 센터나 뭐 여러 기관은 회색빛 어쩌면 검정색 2차원 같은 아주 차가운 2차원의 세계였대요. 근데 세움에 와서 10회기, 20회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세움은 따뜻한 3차원 3D예요. 네. 아,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대표님? 나 지금 또 눈물 나요. 그렇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담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해줄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실 상담이라는 게 되게 거창하게 들리고 받으러 간다 이런 것들을 되게 아이들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닫혀진 마음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마음 그것들을 그냥 들어주고 알아주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서비스 센터들이 많아졌지만 네. 정말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의 한마디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좀 질문이 들고 세움도 그런 역할들을 더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네. 그 친구의 마지막 그 종결 네. 상담 때가 기억이 나요. 남동생과 같이 오고 있었고 네. 남동생은 미술 치료 쪽으로 돌봄이 네. 제공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세움에서 배려해 주셔서 남동생과 함께 오고 갈 수 네, 네, 있도록 네. 해주셨는데 네. 어찌됐든 종결이 있잖아요. 네, 이 만남의 그쵸. 끝이 있는데 여기 세움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주로 트라우마의 피해자이죠. 희생양이죠. 이 트라우마 상담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오랜 시간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안전감을 제공해주고 안전한 울타리가 제공돼야 되고 또 세상에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네.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세움이. 네. 근데 이곳에서 헤어져야 되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선생님 가기 싫어요. 마지막 다음 주에 종결. 또 오면 안 돼요. 그러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여기는 되게 살아있는 것 같고 따뜻해요 하는데 네, 하여튼 좀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이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울기도 해요. 울어도 되는 거예요. 감정. 상담자가요? 네네네. 네, 같이 웃고 같이 농담하고 같이 울고 네. 진정성 있는 네, 그런 네.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 보통 평균 15번 정도 하죠. 네, 그리고 아주 위기 사례는 20회기까지도 네. 지원이 되고 네. 또 13삼촌이 네, 같이 네. 데리고 캠프를 하거나 네, 네. 청소년 다른 비밀 동아리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세움이라는 기관 같은 단체가 없겠다. 네. 아니, 우리 또 모모쌤은 그 상담에서 이제 아이들 만나게 되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또
연결 계속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좀 푼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해요. 이런 건 많이 알아야 돼요. 뒷손 막 옆손 다 그렇죠, 알게. 그렇죠. 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서 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비 한 번을 더 돌려요. 무료로, 유료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후원금으로 좀 드린 적이 2번 있었는데요. 알려도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 또 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거니까요. 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 회복력, 레질리언스가 있잖아요. 강점이. 근데 저희 오시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용자 자녀들만이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 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움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의 강점. 네. 그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가 중요한 요인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는 낙관주의, 상황을 얼마나 내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2번째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인지. 3번째가 주변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변인인데 세움에 오는 친구들이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막 힘들고 그러지는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기능을 잘 하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괜찮은 위치에도 있고 그런 가정이었지만 좀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이런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한계를 설정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면서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그런 그 원석? 이것을 자신 안에 있는 원석. 발견되지 않은 원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어른이 있으면 이 친구들은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좀 지속적으로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 가정이나 이런 트라우마가 이제 계속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한 번의 경험, 좋은 어른, 좋은 공간, 이런 한 번의 경험이라도 애착의 재경험을 도와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 언제든지 회복 탄력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는 한데요. 이제 계속 말이 길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막 빠져들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세움 온 상담실에 모모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회복 탄력성 얘기를 들으면서 세움이 아이들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던 그 한 사람이 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원석들이 다 있는데 그 원석들을 또 발견해 주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함석헌 선생님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있는가 뭐지 쭉 이렇게 나가는 밑에 그런 나가죠.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